건물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돈 많겠지. 금액적으로는 당장은 손해잖아요, 사실은. 네, 반갑습니다. 황소정입니다. 제가 하는 일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번에는 저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상담을 일단 해요. 두 번째로 땅을 사서 시행이라는 것도 합니다. 그리고 뭐 임대 관리도 하고 건물을 살 수 있게 컨설팅 이런 부분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지역은 저는 뭐 강남권, 서초, 멀어봐야 송파 이 안에서의 부동산 분야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임대 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임대 관리라는 게 이제 이게 왜 생기게 됐냐 먼저 얘기를 해보면 세입자를 들여요. 월세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버튼 누르면 뭐가 돌아가가지고 딱 결과물이 딱딱딱 나오는, 계산기 누르면 숫자가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세입자가 들어와서 정해진 날짜에 월세를 딱딱딱 내고 만기가 되면 나가고 이런 일은 없어요. 계산기는 실수 안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타자는 똑바로 입력이 되지만 누르는 대로 제대로 안 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변수라는 게 생겨요. 뭐든지 그렇다고 보거든요. 저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월세 연체할 수 있고, 불편사항이 너무 많을 수도 있고, 요구사항이 많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이 있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을 안 겪고 계속 임대 관리를 하기란 어려워요. 그리고 듣다 보면 또 사정이 안 됐어. 그리고 이제 처음 건물을 가진 분들이 늘 이런 상황에 거치게 되는데,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등병 들어갔을 때 막 괴롭힘 받았으니까 올라가면 안 괴롭혀야지 하지만 괴롭혀요. 아시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이등병 때 막 괴롭힘 당할 때는 난 되면 애들한테 잘해줘야지. 잘해주면 기어 올라와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 군대는 다르겠지만 예전엔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등병 때는 막 그런 마음 갖고 일병 돼서는 실제로 잘해줘요. 그런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건물을 안 갖고 있다가 건물을 갖게 되면 처음에는 세입자들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잘해주고 뭐 월세 연체하면 이 사람도 내고 싶은데 못 내는 거겠지, 신경 쓰이겠지 하면서 며칠 기다려줘요. 맞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누군가는 이래도 되는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사정 봐주느라고 며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까먹었구나, 이렇게 좀 시간 지나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3일 있다가 연락할까 말까 이런단 말이에요. 이등병에서 일병 된 초기에는 저 말할까 말까, 말 안 하면 얘 계속 모르고 있어요. 얘기하면 바로 안 먹혀. 잘해주다가 갑자기 왜 이래요? 직장 생활로 생각하셔도 이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입자랑 이 건물 주인이랑 동상이몽이 되죠. 난 잘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당연시 생각하고, 건물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돈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 사람도 대출 내가지고 자기가 뭔가 받아야 뭔가 득이 되고 유지 이상이 될 텐데 이거 계속 봐줘야 되나? 이러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오냐?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오죠. 건물주는 왠지 편하기만 할 것 같고 불편한 상황 잘 안 겪을 것 같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에 맞지 않는,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자산이면 겪지 않은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뭐 50억, 100억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겠어 하지만, 이 월세 연체 갖고 얘 지금 이 사람이 뭐 자꾸 불편한 상황으로 연락하면 연락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연락 받으면 막 불편한 얘기 오고 막 짜증나고 막 왜 이런 상황에 내가 있어야지? 예전에 제가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때 당시 뭐 압구정동에 되게 부자이신 분이 있었는데, 이건 전해 들은 얘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랑 친했는데 이분이 그 압구정에 살고 있으셨고, 이분이 아는 분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압구정에 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세입자를 맞춰서 임대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세입자가 전세 자금 대출을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집주인이 동의해 주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거 동의해 달라고 했더니 이 사모님이 나 그런 거 신경 쓰기 귀찮아, 안 해, 그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해. 그거 동의해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더 뭐 이렇게 내가 신경 쓰는 게, 내가 그게 싫어, 그냥 비워둘래, 단계를 넘어가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을 자꾸 겪어보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과 안 맞는 이런 신경을 쓰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했듯이 막 50억, 뭐 60억 건물주인데 꽁쳐 떨어진 거 죽고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건물주 아니면 지나가던 꽁쳐 죽겠어요? 안 죽어요. 분리수거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죠. 건물을 갖게 되면 그런 거 신경 써요. 뭐 떨어져 있으면 신경 쓰이고. 그럼 내가 이걸 신경을 왜 쓰고 있지? 거기에서 온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귀찮은 걸 싫어. 내가 그런 거 관리하고 막 이런 괴리감이 오면서 임대 관리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건물 한 채만 있으면 자기가 직접 하는 분들 많아요. 그게 더 플러스 알파 되는 금액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금액과 내가 신경 쓰는 것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바로 앞에 있는 집이랑 월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는 월세 100만 원이에요. 30분, 뭐 40분 가면 똑같은 크기의 뭐 컨디션의 집을 80만 원에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3, 40분보다 내가 돈 20만 원 아끼는 게 더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가서 사는 거예요. 소득이 많다. 야, 거기 3, 40분 어떻게 가니? 난 가까운데 20만 원 더 내려도 여기 살 거야. 뭐가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여기 살던 사람이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지면 일로 가게 돼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한 동이 있어서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내가 남는 게 많지 않으면 직접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2개, 3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걸 내가 직접 하기에는 내 신경이나 내 노동력 이게 훨씬 더 가치가 크다. 그러면서 임대 관리를 이제 맡기는, 강남에 임대 관리를 하는 회사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관리해준 비용이 들겠지. 당연히 들죠. 그렇지만 그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정장 맞춰주는 이런 매장이 있는데 여기서도 어떤 공장에 디자인을 맡겨서 치수 재가지고 맡기면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얼마로 이제 계약이 되게 있겠죠? 한 벌에 얼마? 누군가가 새로 창업을 하려고 여기에 이제 프랜차이즈로 하려고 여러 개 매장이 있는 데서 알아보니까 한 벌당 여길 통해서 하면 10만 원이다. 여기 프랜차이즈로 하면 10만 원. 그러면 이 사람 생각은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직접 하면 10만 원보다 더 싸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손님들한테 더 싸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익이 더 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직접 가서 알아보면 11만 원, 12만 원 이래요. 왜일까요? 애초에 이 회사 프랜차이즈를 하는 회사에서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10만 원에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수량이 많지 않죠. 넣어보면 그 단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게 단가가 더 비싼 거죠. 임대 관리도 100% 이렇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많아요. 대량으로 하잖아요. 그럼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가격적으로도 좀 더 유리하게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임대관리를 하면서 내가 직접 드리는 비용보다 오히려 적을 때도 있어요. 물론 많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근데 그런 여건으로 인해서 임대관리 회사가 강남에 많이 생기게 됐고, 다른 지역엔 사실 임대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드물어요. 그리고 제가 임대관리를 애초에 저는 강남에서 쭉 있었으니까 강남에서만 그래도 쭉 진행하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이 좋다, 여기에 뭘 하면 좋다 이러면서 저한테 의뢰 오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와요. 왜냐면 제가 안 하니까. 가서 봐도 그래 여기다 하면은 경제적 이익은 크겠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소장님이 일적으로 자신 없어 하는 거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한다면 임대료 지금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는 임대료 보장하기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임대료 보장이? 네. 잘 짓고 임대 내놓은 것까지는 좋겠는데 그 지역에서 임대료를 보장해줘도 될 만큼 임대 수요가 많을까 과연? 강남만큼? 저도 가끔은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말한 가치가 나올까? 나의 가치가? 과연 그런 정도의 소득자들 들어와서 살면서 문제가 없이 살만한 사람들이 충분할까? 그럼 물론 조사해보면 알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사하기 전부터 불분명한데 조사해서 확실해지는 적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강남에 임대관리 회사가 많은 이유는 임대관리할 건물들이 많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건물이 많다는 거는 여기 임대수요 기본적으로 받쳐준다는 얘기예요. 지방이나 외곽 지역에 임대관리 회사가 제대로 자리 잡기 청소업체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든 이유가 건물들이 밀집돼 있어야 돼요. 임대관리 할 만한 건물들이. 강남에, 강북에, 강서에 한두 개씩 있으면 이거 왔다 갔다 시간 다 가요. 청소를 하더라도 여기라고 옆에 가서 하고 앞에 가서 하고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하루에 10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청소를 예를 들면.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루에 3개, 4개 이런단 말이죠. 효율성이 떨어져요. 밀집돼 있어야 돼요. 임대 관리하는 건물들이. 그리고 세입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소득 수준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임대 관리 난이도가 달라져요. 제가 이 전 영상,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명도를 하면서 힘들었다고 했는데 월세가 낮을수록 임대 관리가 어려워요. 월세 40만 원. 40만 원 3개월 연체했어요, 세입자가. 이거 해결 안 돼요. 왜일까요? 왜? 진짜 어려워가지고 내 상황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40만 원 3개월 연체했다는 거는 이 사람 내보내기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못 낸다면은 경제적으로 이미 매우 힘들거나 파산. 강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시원도 40만 원 넘어요. 이 사람은 대안이 없어요. 그 집을 빼서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0에 40이면 3개월 연체했으니까 4, 32, 120만 원 빼고 보증금에서 뭐 380만 원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음 집을 구한다. 못 구해요. 아예 멀리 가야 돼요. 본인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거기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되기 어려워요. 이거 명도소송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임대 때문에 속을 많이 썩는 경우,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 해당 그 건물의 이 각각의 월세 금액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소득 수준이 낮으면 이 다음으로 옮겨갈 대안이 없거든요. 월세가 80, 90이에요. 한두 달 연체했어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좀 더 싼 데 갈 수 있거든요.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는 게 기본이고 소득 수준이 좀 높아야 돼요. 월세 수준이 좀 높아야 돼요. 소득 수준도 좀 높고. 이 세 가지가 맞아줘야 임대관리 회사들이 큰 무리 없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어디도 이래, 뭐 저기도 이래 이렇게 누군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일단은 확신하는 지역은 강남 지역. 넓게 보면 서초, 송파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지역도 뭐 괜찮은 지역, 내가 하는 지역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저는 그래도 여기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만 임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대 관리를 하면서도 세입자한테 월세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까? 이 사람이랑 나랑 상대적인 역할이야. 난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안 내려고 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힘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임대 관리를 뭐 수백 개를 하면서 세입자들한테도 이벤트를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짓는 건물 이름이 케아하우스인데 오늘의 케아해서 이번 달에 뭐 집을 예쁘게 꾸미고 살았던 사람들 사진을 받아서 저희 카페에도 보시면 그 내용이 있어요. 세입자분들이 보낸 거. 그래서 그 중에 이쁜 집을 선정해서 뭐 치킨, 피자 뭐 이런 것도 보내주고 그게 뭐 별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살면서 이왕이면 본인이 내 집 어디 자랑할 때가 친구한테밖에 없잖아요. 보내서 그거 받았으면 자기도 즐거운 거잖아요. 해서 뽑혀가지고 받는다면 공짜로 받는 거 누가 싫어해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리고 내가 다음 달에는 좀 이쁘게 해놓고 살면서 이렇게 해봐야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희 취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런 것들을 했어요. 뭐냐면 저희가 3개월 동안 월세를 연체하지 않고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몇백 개의 호실을 하는데 따박따박 맞춰서 내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냐면 53명이에요. 근데 이벤트 하기 전엔 44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53명이 됐어요. 이걸로 월세 할인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잠깐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올게. 대성아, 그거 연체 안 하면 우리가 혜택을 뭘 준다고 했지? 그 3개월 동안 10% 할인. 오케이. 네, 혜택이 뭐냐면 3개월 동안 월세를 10%씩 할인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치면 10만 원씩 3개월인가 3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그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고 이번 달 8월에 발표를 할 거예요. 53명 중에 저희가 뭐 이렇게 랜덤으로 뭐 네이버에서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추첨하는 거 그걸로 해서 뭐 선정을 해서 해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신경 쓰는 게 세입자랑 나랑 우리랑 같은 편이다. 세입자한테 우리는 잘해주려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더 잘해주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니까 뭐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임대관리의 수치들 뭐 연체율이나 연체는 늘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많을 때는 상당히 엄청난 금액 수입 뭐 중형차 이상 한 대 이상 되는 금액이 연체되는 때도 있었고 그 이상 넘어갈 때도 있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체뿐만 아니라 뭐 공실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최대한 둘 다 낮춰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이런 것들을 혜택을 주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벤트에서 월세를 깎아주면 금액적으로는 당장은 손해잖아요. 사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했듯이 단기간의 손해냐 장기간의 손해냐, 단기간의 손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우리에게 좋은 영향이 있다면 전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질문 있습니까? 그 아까 임대 보장 얘기하셨잖아요. 강남에 그 여러 업체가 있다고 하잖아요. 임대관리 업체가 보장하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 임대 관리를 보장해주는 회사들이 원래 있었는데 네. 지금은 다 줄이고 있어요. 다 줄이고 없애는 중이에요. 왜냐면 그거를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손해가 나고 유지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은 다 없애는 중인데 저희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를 딱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게 있으신 것 같으세요, 소장님?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쉽게 그냥 얘기를 한다고 치면 일단은 월세를 보장해 준다는 거는 거기 임대가 꾸준히 잘 들어온다면 보장을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세입자가 꾸준히 잘 들어오는 집이 되는 요소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집이 일단 위치, 구조, 인테리어, 그 다음 적극적인 응대 이런 게 맞아줘야 임대료를 보장할 수 있겠죠. 그 말인 즉슨 우리가 그게 네 가지가 맞는다는 얘기죠.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제가 이번 영상의 2탄에서 또 그 댓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